반갑습니다. 이정민 훈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멘트 한번 날려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명함을 나눠드린 것처럼 제 연락처 있고요. 제 홈페이지 아까 알려드렸었죠? 훈장.co.kr 오셔가지고 특히 여기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 자료실이라고 자격증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전 거를 다 지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 시험 공부하는 위주로 데이터를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캘린더라고 있죠. 자격증 캘린더에 가면 2월달 캘린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3월달 시험 접수,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되면 4월달 접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접수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세 과목을 몰아서 시험 보시기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엑셀이 좀 양이 많으니까는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를 두 과목을 한 번에 보셔도 되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제가 엑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자격증 시험을 봐야 패턴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2004년도인가에 이제 책을 2권을 사서 책이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막 2~3번씩 풀어봤어요. 그 중에는 입력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는 함수도 있잖아요. 제가 엑셀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구나, 그 패턴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2과목 시험 봐서 A등급 받고, 그 다음에 또 2과목 시험 봐서 또 A등급 받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2과목씩 저는 시험을 봤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Q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엑셀하고 이제 한셀,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하고 워드하고 MS 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한쇼, 한컴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S라고 하는 과목. 이 5과목이고 8종목에 5과목. 요걸 갖고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4개 이상의 A등급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나서 혜택이 있잖아요. 이 자격이 있으면 4개 이상의 자격이 돼야 ITQ에 관련된 거를 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ITQ에서 정해놓은 룰이, 우리 이런 교육기관은 그 룰을 몰라요. 여기는 강의하려면 직업훈련 교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강사라고 해서 NCS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NCS 제도에 맞춰서 여러분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점은 어떻게 되냐면 500점 만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 400점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A등급. 100점 만점으로 하면 80점 이상이 되는 거죠.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B등급. 그 다음에 이제 200점 이상이 되면은 이건 이제 C등급. 이제 그 이하는 이제 불합격.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1등급, 2등급, A등급, B등급에 응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단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350으로 B등급을 받았어요. 처음에 한 문제는 못 풀었어요. 2문제는요, 전 그래서 하나 틀린 줄 알고 450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350이 나오길래 이제 민원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을 위아래로 바꿔 다른 거야. 둘 다 틀렸지. 그래갖고 이제 다음 시험 봐가지고 이제 400점으로 합격한 기억이 있어요.
점수는 자격증이 안 나옵니다.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500점 만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점수 확인할 때 들어가 보면 폭죽이 막 터져요. 성적 확인란에. 재미로. 저는 그 폭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우리 공부하시는 훈련생분들이 500점 만점으로 많이 합격하시더라고. 그래도 400점이나 500점이나 똑같은 A등급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부하시고 나면 다음 달 접수가 아까 보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접수하는데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 보고 금요일에 접수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한 달 미뤄서, 한 달 더 놓쳐서 접수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테니까는. 예. 그 다음에 우리 자격 시험은요, 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버전. MS 오피스 2016. 그 다음에 한글. 한글이나 뭐 한글 2016 또는 한컴 오피스 2016. 한글이라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한컴 오피스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엑셀과 같은 한쇼가 파워포인트 같은 한쇼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단품이고 이거는 복합이죠. MS 오피스도 세트로 파는 거죠.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2016으로만 본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작년까지 2015로 시험을 봤는데 개발하는 회사가 2010 버전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0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니라 2010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알아서 해라. 이제는 개발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0으로 공부하시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해킹이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보안 문제. 그러면 시험 주관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거든. 당신네 공부하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된 거냐,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회사도 보안 서비스 중단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2010으로는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13 버전 MS 거는 2013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거는 2014 버전. 예, 여기 버전서부터 공부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로 하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엑셀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전 바탕화면 엑셀 이렇게 2016을 꺼내놨네요. 제가 꺼내놓은 건 아니고 우리 강의실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거를 보여드리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액세스라고 돼 있고 엑셀 2016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이 문서가 뭐냐면 2020년 작년 11월 달 시험 문제입니다. 예, 60분간 시험 보는 거고요. 1교시에 보는 걸 A형이라고 하고 2교시에 보는 걸 B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5번까지 시험을 봐요. 근데 보통 A형 1교시 문제가 9시부터 10시, 그리고 30분간 정비 시간을 두고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또 2교시, 그리고 또 3교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A형 문제하고 B형 문제하고 C형 문제가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요. 만약에 날짜 입력하는 내용이 시험에 있다 그러면 A형 문제도 날짜 입력이 나와야 되고 B형 문제도 날짜 입력이 나와야 되겠죠. 영어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는 문제가 입력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1교시, 2교시, 3교시가 대략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1교시는 글자가 한두 글자고 3, 4교시는 글자가 막 엄청나게 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글자 수까지 다 해서 감안해서 문제를 냅니다.
예. 자, 앞에는 주의사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작업이 뭐냐면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타자가 더디면 안 돼요. ITQ 자격증 말고 DIAT라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인 커말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는 입력을 안 해요. 입력하는 문제가 따로 있지만 점수가 5점짜리라서 별로 안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입력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계산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ITQ라는 자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자, 여기 이렇게 결자란처럼 보이죠? 그렇죠? 결자란처럼 보이는 얘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노란색 칠하고 그림자가 들어간 것도 입력을 해야 되고, 또 굵은 줄, 얇은 줄, 굵기가 다르잖아요. 테두리선이. 이것도 우리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괄호 열고 있는 거는 이게 문제 번호입니다. 이거 입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 실수를. 선생님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하면 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그래요. 이따 한번 해보겠지만은, 예.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치면은요,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음수로 나와요. 괄호가 음수로 되거든요, 엑셀에서는. 그럼 이렇게 이제 입력한 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꾸미잖아요. 이렇게 꾸미잖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1, 2, 3, 4, 5, 6번은 계산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색이 있죠. 상품 코드부터 오른쪽 2칸, 아래쪽 2줄 빼고, 상품 코드부터 상품 리뷰, 단위 계획, 여기 120까지 되는 여기, 실제로 알맹이가 8줄이에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제목줄 빼고 12줄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5년 지나고 나서 10줄로 줄었고, 지금은 8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꾸밀 거예요. 여기다 컴마도 찍고, 그거를 복사해서 이 작업에다 또 붙여가지고 이 작업 시트에다 작업을 하고, 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3작업도 해야 되고,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이거를 가지고 4작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력이 더디거나 입력이 잘못되면 어떻다? 2작업, 3작업, 4작업에서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해요. 엑셀 하는 사람이나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이나 차트 다 나오고, 이게 꾸며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빗질 하고 예쁘게 이렇게 뭐 바르고 왔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 컴퓨터 용어로 뭐라고 한다? 서식 지정이라 그래. 서식 지정. 꾸미는 작업.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아까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입력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입력 폼에 맞춰서 내가 입력은 많이 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꾸미시는 거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무예요.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 과정을 공부하고 나시면은 엑셀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붙을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엑셀의 처음부터 끝은 아니에요. 엑셀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A등급으로 취득을 했어. 그러면 엑셀을 어느 정도 아느냐? 한 5%? 많이 하면 10%? 저는 엑셀에 대해서 한 50% 아는 것 같아요. 나머지 50%는 몰라요.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다 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만큼 엑셀이 양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훈련교사 자격도 취득하고 여러분 앞에 감히 나서서 강의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 주변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엑셀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동료로서 봤을 때 와, 저 사람 엑셀 되게 잘한다 라고 평가할 겁니다. 자, 그럼 엑셀을 먼저 실행해 놓고요. 엑셀을 실행해 놓고 이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엑셀 기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엑셀을 처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2010까지는 이렇게 안 나왔다가 2013서부터 이런 창이 떴어요.
어떤 거 해볼래 저런 거 해볼래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그냥 새 통합 문서를 합니다. 얘를 눌러요. 화면에 뭐가 떴죠,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 저는 화면을 글자를 크게 해서 여러분 보시기 수월하라고. 예. 저도 원래 화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150%가 아니라 100%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엑셀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시기 어려워요. 그러면요. 그렇죠? 되게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죽었어요. 글자가 너무 커서. 물론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드리고 집에서는 원래대로 저도 100%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론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은요, 과거의 메뉴들은요,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메뉴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메뉴에서 2007 버전서부터 엑셀 2007서부터 이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옆으로 나옵니다. 옆으로. 그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리본 메뉴? 예. 자, 여기 있는 메뉴 갖고 하시면 되고요. 자, 홈이라는 메뉴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기능. 홈이라는 게 집이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컴퓨터는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 이런 얘기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는 키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처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집이 아니라. 그래서 홈을 누르면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첫 번째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뉴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0까지는요, 이가 시트 1, 2, 3, 세 가지가 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트 1만 달랑 떨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제가 아래 거를 쓸어 올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시트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옆에 있는 거 누르면 하나 더 생기고 하나 더 누르면 더 생겨요.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까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우리말로 제1 작업 시트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시트 2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시트 3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문제 중에 1, 2, 3, 4작업까지 있다고 했는데 1, 2, 3, 4작업까지 했는데 그러면 4작업은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안 만들어요. 마지막에 4작업을 생성하는 명령을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래요. 있는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구조를 바꿔놓고 시험을 보라 그래요. 한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백을 바꿔놓고 시험을 봐라. 파워포인트도 크기를 바꿔놓고 시험을 봐라. 우리 엑셀 같은 경우도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시트 이름을 변경해서 시험을 봐라. 뭐 이렇게. 예. 근데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장하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작업을 먼저 해야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시트 이름. 4작업은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을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고쳤지 않습니까? 요거도 있네, 요거. 자, 여기 A, B, C, D, E, F, G 하는 칸이 보일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열이라 그래요. 열. 줄, 칸. 한 컴에서는 몇 줄, 몇 칸,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하고 얘기를 하는데 MS 계열에서는 열,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A라고 하는 칸이 있고 B라는 칸이 있고 C라는 칸이 있는데 A라는 칸이 너무 넓어. 얘를 좁히래요. 얼마큼? 1이라는 크기만큼 줄이래.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A하고 B 경계선 보이시죠? 요 경계선 여기 사이. A하고 B 경계선이 있고 B하고 C 사이도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에서 갖다 대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1만큼. 매번 이러려면 어렵죠? 자, 이제 제2작업 가볼게요. 제2작업에도 A라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있잖아요. 다시 경계선을 갖고 줄여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편해요. A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마우스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펼쳐지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거를 현장에서는 우클릭 하세요 그러죠.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우클릭이라고 하는데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한다라 그럽니다. 정식 명칭은. 이때 열너비라고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세 번째 열너비. 그리고 여기다 키보드로 1 누르시면 돼요. 이때 키보드는 오른손이 가면 안 돼. 오른손 마우스 잡고 있어야지. 왼손이 가져야지. 센스 있게. 그래서 왼손으로 1 누를 때 준비하고 확인 누르면 변하죠. 그렇죠? 자, 제3작업도 마찬가지로 A 열너비 가서 왼손이 벌써 1 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른손 왼손이 같이 협업을 해줘야지. 예, 확인 이렇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은 시트가 3개니까 그런데 만약 시트가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의 A의 너비를 다 1로 바꾸라고 하면 100번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명령을 걸어서 한꺼번에 너비를 조절하라 할 수가 있는데 실수할까봐. 실수하면 망쳐요. 10개라면 제가 단단히 일러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3개만 바꾸는 거니까 3번 하세요. 요 바꾸는 것도 시험에 시작 포함되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하고 이제 타이머를 딱 돌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1작업, 2작업, 3작업이라 글자를 써야 되고 열너비를 쫙 고쳐야 돼. 그게 이 시험의 가장 큰 여기 순서가 그래. 순서가.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거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1작업 열너비를 1로 바꾸고 나머지는 알아서 조절하래.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알아서 하래. 그리고 1, 2, 3 작업이라고 하는 4작업이라는 이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뭐 그거는 틀린 거고 또 더 이상 더 크게 작업을 잘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입력을 해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밑에는 굴림 11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거부터 먼저 고쳐줘야 돼요. 이게 고쳐내는 게 편해.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왼쪽에 1 위에 보면 삼각형 보이세요? 여기를 누르면 전체예요. 여기 이 동네에다가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이렇게 컨트롤 A 왼손만 가지고 컨트롤 엄지 검지 컨트롤 A 엄지 검지 꾹 누르고 계시지 마시고요. 컨트롤 A 누르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A 딸깍.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 보세요. 컨트롤 키 먼저 엄지로 눌렀죠? 검지로 A를 눌렀다가 검지를 딱 띄는 거야. 둘 다 띄는 게 아니라 같이 띄워도 돼. 근데 이제 엄지는 컨트롤 키는 특수 키라서 눌렀다 띄워도 의미가 없으니까 누른 상태에서 요것만 갖고 딸깍. 이런 동작이 좀 어설퍼요. 아직 처음에는. 그래서 보통 오른손이 마중 나간단 말이야. A 누르러. 그럼 안 돼.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어야 돼. 이때 여기 글꼴의 크기가 얼마로 돼 있어요? 11포인트잖아요. 글꼴의 크기가. 그렇죠? 근데 맑은 고딕이 아니라 뭐로 바꿔라? 요 화살표. 펼침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펼침 목록. 얘를 눌러서 뭐로 바꿔라? 쭉 내려가면 굴림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굴림체가 아닙니다. 굴림체가 아니라 굴림이에요. 얘를 누릅니다. 그 모든 글꼴이 굴림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가운데.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숫자들은 이거. 얘들은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글자는 다 가운데야.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근데 정렬이라고 안 부르고요. 엑셀에서는 맞춤이라 그래. 가운데 맞춤. 정렬이나 맞춤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처음에 전체 선택하고 글꼴 바꾸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 근데 가운데 눌렀는데 또 누르면 안 돼요. 또 누르면 풀려. 가운데 누르면 가운데가 되는데 다시 누르면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게 좀 특이해. 한글은 가운데 눌렀다가 또 가운데 누르면 계속 가운데로 돼 있는데, 엑셀은 가운데 눌렀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가운데 있다가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자, 얘는 가운데에서 가운데를 풀면 오른쪽으로 가. 얘는 보세요. 이 둘 다 가운데로 왔다가 가운데를 다시 해제하면 어떤 애는 뭐냐면은 이런 글자. 영어나 우리말은 왼쪽으로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달리 갑니다. 엑셀이. 요거는 자세한 거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기 네 번째 줄에 있는 글자 있죠? 네 번째 줄에 있는 글자, 상품 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색깔은 신경 쓰지 마시고, 두 줄짜리 입력하는 거 모르시면 건너뛰시고, 여기 숫자 보면 1,005,000, 000가 찍혀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120까지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가지고 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지만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들으세요. 입력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3교시 때 계속 입력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선생님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입력하셔도 되고,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두 줄짜리가 있잖아요. 두 줄, 이렇게 두 줄. 두 줄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셀에 입력을 하면 한 줄로 입력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 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자, 첫 줄 입력하고 Alt키 눌러서 엔터. 그리고 또 다른 줄 입력하고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판매 가격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이미 입력한 거를 고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입력하는 걸 고치는 방법은요, 여기다 누르고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에 생겨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커서가 걸로 들어가잖아요. Alt, 키보드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Alt 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는데, 오른쪽 거는 작동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Alt 키 누르시는 거예요. 예. 그 Alt 키를 누르시고 여기 가서 Alt 엔터를 딱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위가 원하고 쓰는 거죠. 이렇게. 예,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엔터 누르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메모를 해드리면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셀을 더블 클릭한다. 아까 우리 셀 더블 클릭해 봤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셀을 선택하고, 셀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클릭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택하고 F2번 키를 누른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셀을 선택하고, 셀을 선택한다는 클릭하면 선택하는 건데,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셀이라 그래, 셀. 이걸 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셀이라고 하고, 이 셀을 더블 클릭하는 거는, 근데 더블 클릭할 때 주의사항이, 앞에다 더블 클릭을 하면 앞으로 가고, 중간에다 더블 클릭하면 중간에 들어가고, 커서가 끝에다 더블 클릭하면 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F2번 키 누르면 무조건 끝으로만 갑니다. F2번 키 누르면 무조건 끝으로만 가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셀을 클릭하면 위에 있죠. 위에 저 위에 똑같은 글자가 보이는 저 위에 줄이 한 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수식 입력 줄이라 그래요. 거기를 클릭해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를, 수식 입력줄의 높이를 여러 줄로 고쳐도 되는데, 보통 수식 입력줄은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주로 여기 셀에 글자를 입력하고 Alt 엔터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고치실 때는 여기에서 셀에서 Alt 엔터 눌러서 추가로 입력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전체 선택해서 굴림이랑 글꼴로 11포인트로 해놨었죠. 그리고 전체를 가운데 맞춤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입력은 다 안 하셔도 돼요. 연습이니까.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문제 보면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오른쪽 컴마 찍혀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끝나요. 쉼표 스타일. 홈이라는 메뉴입니다. 지금 홈이라는 메뉴에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그 동전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하나 보이고요. 회계 표시.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기호가 나와 있고, 퍼센트 누르면 얘가 퍼센트로 바뀌어요. 100% 이렇게. 근데 컴마로 찍으면 알아서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요. 쉼표. 알아서 컴마가 찍히죠. 그러니까는 쉼표 이렇게 컴마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얘만 누르면, 원래는 여기에 일반어 돼 있었던데 요 쉼표를 누르는 순간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요. 얘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혀요. 자, 요거 입력할 때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액면가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요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로만 찍어주시면 끝난다. 그럼 다 해결 본다. 자, 그 다음 아래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두 줄이죠. 여기는 세 칸이죠. 여기도 세 칸이잖아요. 세 칸, 두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색깔은 좀 이따 칠해 보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다 입력을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하셔도 돼요. 블럭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세 개. 블럭을 새로 잡으시면 세 칸의 블럭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춤 그룹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세 개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얘 자세히 보시면 얘 따로인데 모르고 이거를 이렇게 병합하시는 분이 있어. 한꺼번에 얘가 두 개 따로잖아요. 세 칸 따로 돼 있는데 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또는 잘못 너무 많이 늘려서 병합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누르면 돼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다
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3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는 2줄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3칸. 자, 블럭을 잡고 어떻게 한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만 누르시면 돼요. 이번엔 뭐를 해볼 거냐면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노랗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주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랑이 아니라 주황. 여기 보면 요건 위에 노란색인 것 같고 아래 거는 주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문제지가 흑백으로 나옵니다. 원문은 칼라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를 여러분 받으시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얘가 흑백으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주황인지 초록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저 위에는 노랑이고 여기는 주황으로 돼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고 나서 아, 주황이구나. 문제지를 보고 이걸 보고 얘는 원래 문제가 칼라로 나와 있는 거라서 주황이 모여온 거지만 실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노랑으로 제목이 칠해져 있는지 여기가 좀 주황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렇죠? 이 부분이 뭐다? 가가 옆에 보시면 페인트통이 있을 거예요. 페인트통.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화살표 눌러서 화살표를 펼친 목록이라 그래요. 펼치는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에 있는 대충 또 여기 있는 거 대략 주황색처럼 보인다고 해서 저거 막 누르시면 안 돼. 문제지가 그냥 노랑, 주황이라고 칠해져 있잖아요. 저 위에 거는 주황도 노랑도 아니라 뭐라 해서 아까 황금색 이런 거잖아요. 표준색에 있는 주황. 여기도 또 이렇게 칠하고 이건 뭐 나중에 아직 입력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색깔 칠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가서 가가 옆에 가시면 색깔 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페인트통. 거기 있는 노랑, 그럼 노랑 칠하면 되고 뭐 녹색, 그럼 녹색 칠하면 되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는데 안에 테두리는 얇은 선 한 선으로 돼 있고 겉테두리가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목 말고 여기 어디가 있지? 테두리 선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여기 보면 문제지에 어디에 무슨 테두리 선을 그리세요.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지 자체가 선이 그려져 있으면 따라서 해야 돼요. 이 문제가 그래요. 자, 여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동네잖아, 이 동네. 근데 지금 마우스로 블럭이 잡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 하면? 근데 이게 한 5,000줄이면 어떻게 블럭 잡아요, 여러분들? 양이 적으니까 요만큼 블럭 잡으면 되는데 양이 많으면 막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 알려드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전체를 선택할 때는 A 왼쪽 요 삼각형 누르면 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눌러도 된다 그랬죠? 컨트롤 A. 컨트롤 A가 올에 올.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 누르면 컨트롤 A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글자가 있는 동네 있죠? 입력되어 있는 동네에다 컨트롤 A 누르면 딱 여기만 돼요. 자, 이 동네에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왼손 갖고 하세요 그랬어요.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뭐 새끼손가락을 하든 뭘 하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른손이 마중 나와도 상관없어. 그런데 습관이 오래 간다고. 불필요한 동작보다는 좀 빠른 동작. 왜냐면 0.1초라도 빨리 단축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A를 누르면 탁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 옆에 보시면 밭전자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밭전자 확인하셨어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그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보듯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약간 다른 곳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굵은 줄이 보이죠? 아래줄도 굵은 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렇게 위에 한 줄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실제 데이터 영역만 블럭 잡아서 다시 그 굵은 테두리 화살표 누르지 말고 그냥 굵은 거 그림 누르시면 돼요. 목록 중에서 고를 때는 화살표 눌러서 펼쳐놓고 보시면 되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제 것도 요렇게 제대로 됐어요. 지금요. 그렇죠? 요렇게 됐어요. 아, 참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음수가 뭐예요? 음수? 어려운 질문 드렸나? 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건 수학에서 말하는 숫자의 음수고, 엑셀에서 음수는 뭐냐면 좀 더 나가서 빚진 거예요. 마이너스 송장 이런 거.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수학적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엑셀에서는. 여기서 판매 수량이나 상품 리뷰, 뭐 판매 가격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에 음수가 나오면 뭐야? 빚진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색깔을 빨갛게 보이든지 괄호가 나오게 하든지 도드라지게 보이는 기능이 있어요. 음수는. 그 중에 하나가 괄호 숫자가 음수로 처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지도 이렇게 괄호 1, 괄호 2 써놓은 것 같아. 헷갈리라고. 자, 이제 테두리선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선. 자, 엑셀에서는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꾸미는 기능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서식 지정, 다른 말로 서식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꾸미는 건 뭐냐면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빨갛게 노랗게 칠하는 거, 테두리선 그리는 거, 뭐 아까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거, 하여튼 키보드로 입력한 거 빼놓고 꾸미는 거는 다 서식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숫자 1. 이렇게 엄지 1. 저 위에 있어요. 1이. 네, 엄지 누르시고 1 누르시면 돼. 여기다 클릭하시고 여기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1번 딱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물론 여기서도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호출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엄지 검지 했어. 다시. 오케이. 연습이니까 저거 두 개 병합해보세요. 누르세요. 병합 다시 한 번만 누르시면 한 번. 아니 글자를 누르시면 글자 누르시고 두 번 눌렀나도 한 번. 오케이. 마우스가 민감한 것 같아. 자, 여기 셀에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꾸미는 기능이 나와요. 이때 맞춤, 아까 가로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글꼴 크기 꾸미는 거 있었죠? 다 있어요. 여기도요. 테두리 보이세요? 여기다가 대각선 그려야죠? 어떤 거 누르면 대각선이 될 거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찾아가지고 눌러보세요. 예? 체?
그렇죠? 이거 태극선 그리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처음이라 헷갈려요.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얘를 찾아가는 순서를 몰랐던 거지 알고 나면 쉽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꾸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도형 꾸미는 거 한번 해볼게요. 도형. 우리 문제집 보면 이렇게 저 위에 도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이 도형을 그리는데 이 도형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줄번호 보세요. 줄번호 5번 4번 줄은 원래 두 줄 들어가서 높죠. 5번 줄 6번 줄 높이하고 1, 2, 3번 줄 높이하고 어떤가 보세요. 1, 2, 3번 줄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형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도형을 그릴 건데 이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쓰고 여기 보면 꾸미라고 돼 있어요. 도형에 이렇게 꾸미면 얘가 밀려나가요. 경험해 보시면 한번 해보죠 뭐. 자, B서부터 G 중간까지 여기 B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G 중간까지 저 위에는 좀 비워두고 세 번째 줄도 밑에 비워두고 요렇게 오각형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오각형 그림 찾아볼 거예요. 삽입 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삽입이라는 메뉴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형 우리가 시험에 볼 때 뭐를 넣냐면은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피벗 테이블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도형 아까 오각형이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여기 있다. 오각형이 있다. 반듯한 오각형 말고 오른쪽이 뾰족한 오각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각형.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옆에 보면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 이 차트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엑셀 시험에도 차트가 나오고 파워포인트 시험에도 차트가 나오고 한글 시험에도 차트가 나와요. 반드시 차트는 꼭 나옵니다. 자, 도형에 보면 블록 화살표 오각형이라고 있죠. 그렇죠? 얘를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서 아무데나 찍어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도형에 가면 기본 도형에 오각형이라고 있다. 기본이 아니라 블록 화살표 오각형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B에 A 말고 B에 딱 붙여가지고 하되 B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중간서부터 세 번째 줄도 중간서부터 이런 식으로 G까지 넘어가면 안 돼. G 중간까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 그렇죠? 그럼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이라고 써보세요.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 쓰시면 돼요. 엑셀이든 한글이든 파워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타다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타가 나오면 안 되겠죠? 틀리지 않게 입력을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든 어린 학습자든 학생들이든 간에 와서 질문하는 게 선생님 IHQ 자격증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몇 타 정도 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키보드 내려다보면서 A가 기억이 어디 있고 니은이 있고 이렇게 찾으면 그건 안 됩니다. 타다를 내려다보지 않고 입력할 줄 알면 돼요. 그랬죠. 빨리 치면 A등급이 되는 거고 더디 치면 A등급까지 입력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작업하기가.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목에 들어가는 이게 타이틀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약간 방향이 약간 오른 일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설명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오각형하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에 그림자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이것도 꾸밀 줄 아셔야 되겠죠? 이거 배우면 금방 해요. 자, 글자 입력하고요. 굴림 24 검정 굵게 해볼까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랑. 자, 여기다 놓고요.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뭐 글꼴서부터 해볼까? 굴림 어디 갔어? 하도 글꼴이 많아서 이 컴퓨터에는. 굴림 24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 화살표에 눌러가지고 24를 고르셔도 되고요. 요 11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데 있잖아요. 11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곳을 클릭해서 24라고 쓰고 엔터 쳐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가 두 개가 있죠. 올라가는 가, 내려가는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걸 누르면 커지는 거고 내려가는 걸 누르면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24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도 되고 골라도 되고. 그리고 딱 봐도 가운데죠. 가운데란 말은 없죠. 가운데 맞춤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딱 봐도 글자가 가운데로 가 있잖아요. 가운데 해줘야 돼. 가운데. 그리고 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통에 가서 뭐 하라고? 노랑으로 바꿔주고 그 가 옆에 빨간색 글자색 가를 검정으로 바꿔주고. 자동이 아니라 그 하얀색 옆에 있는 검정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꾸며야 되는데 뭐를 꾸밀 거냐면 지금 요거예요. 요게 테두리가 여기 위에 보면 요렇게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라고 되어 있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를 꾸미실 때는 엑셀이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로 화면이 넘어가요. 지금 다른 데가 있었잖아. 홈에 가 있었잖아. 메뉴가.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한 메뉴가 저 위에 따로 있잖아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자, 보세요. 제가 셀을 클릭하면 보기에서 끝나. 근데 도형을 누르면 어라? 또 새로운 거 뭐 만들었구나 하고 요 메뉴가 위에 나타나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되는데 요령껏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이 커서가 I자가 나올 때 말고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더블 클릭하면 그 메뉴로 아예 가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돼요. 아까 컨트롤 1번이 서식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뭐가 뜨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아. 자, 도형 채우기는 아니죠? 아까 노란색 칠했잖아. 홈에서. 윤곽선도 아니고 도형 효과 가보세요. 효과. 그럼 그림자라고 아까 있었죠. 그림자. 문제지에 뭐라고 있었냐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라는 그림자 형태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거든. 자, 여기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 중에 없는 거 말고 오프셋 바깥쪽 안쪽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걸 갖다 댔더니 오프셋이라는 말이 떴어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같으면 요거네. 그림자 색깔 방향 일사분면으로 나와 있는 거. 대략. 그림자가 요 위로 나타나야 돼.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약간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으니까 연습이라서. 자, 근데 요거 한번 맞춰봅시다요. 얘는 도형하고 글자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좀 어때요? 어딘가 답답해 보이죠? 도형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높이가 좀 높여주면 돼. 이렇게 조금씩 높여주면 돼. 그럼 도형의 높이가 높아져요. 알아서.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졌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너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는 어떤가 보세요. 이 도형에 좌우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로 돼 있잖아요. 가운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고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글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아시죠? 그 뭔지? 근데 여기 가로 가운데 가운데인데 세로 가운데가 아니라 세로 위라고 돼 있거든. 세로 위, 세로 위. 처음에 이제 환경 설정을 합니다. 환경 설정. 시트 3개 만드는 거. 시트를 3개 만들고 시트 이름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크기, 글꼴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맞춤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했었죠. 환경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 후에는 이제 뭘 한다? 서식 지정을 해야지. 꾸미는 걸 해야죠. 아까 색깔 노랗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아직 우리가 안 했어요. 요 밑에 보시면, 요 계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올 겁니다. 계산 작업도 해야 되고, 계산 작업 전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을 해요. 근데 계산 작업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미 너 엑셀 배운다고? 야, 엑셀에 함수가 있어. 함수. 근데 이거 어렵다? 라고 혹시 듣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 안 어려워요. 누가 어디서 사기치고 다니더라고. 야, 함수가 어렵대.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안 하면 돼. 전 안 하고도 살아요. 지금 어려운 함수 모르고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제2작업서부터 제4작업까지 이제 이 작업들을 이제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기본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메모하는 것도 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요. 다시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가면 공부방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공부방이라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우리 강의하는 걸 녹화를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 컴말 자격증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메모하는 거, 제가 메모장에 메모하듯이 하는 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유튜브에 영상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댁에서 복습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보고서 빠지시면 안 돼. 그렇죠. 혹시나 일이 때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9시에 강의가 끝나요. 다른 곳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한 11시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낮 시간에 제가 작업을 해서 올리든지 하여튼 할 테니까는 그 다음날은 여러분이 복습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복습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제 거는 뭐 아무나 와도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오시면 돼요. 공부방에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자, 볼게요. 우리 엑셀을 처음에 시작하면, 자, 이거는 뭐 저장 안 해도 돼요. 연습이니까 그냥 닫을게요. 엑셀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엑셀을 다시 실행하면은요, 시작 버튼 누르고 엑셀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누르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땡큐인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다행히도 엑셀이라고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13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해가지고 여기 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기면 여기에 엑셀 파워포인트가 있더라고. 이걸 딱 누르면 처음에 이렇게 뜬다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대. 교재 없이도 공부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용어들이 나와. 얘를 누르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다고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엑셀이 창이 열렸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요. 뭐 이런 거. 그런 용어들을 좀 아셔야 된단 말이야. 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줄이 어디야? 못 찾으면 또 못 찾으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니까. 자, 위에 보면 통합문서 1 하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목 표시줄 그래요. 제목이 써 있으니까 제목줄이겠지 뭐. 그 오른쪽은 여러분 많이 보셨던 거잖아. 창 조절 단추. 그렇죠? 창 조절도 많이 보신 거고. 왼쪽으로 가보세요.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네.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를 잘 하려면은요 0.5초 내지 1초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 어디야 막 눌러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마우스를 딱 갖다 대잖아요. 수식 입력들 떠. 이걸 딱 갖다 대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떠. 메뉴가 뜬다고. 확인하고 누르는 습관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연습을. 바로가기 메뉴라 그랬죠? 우클릭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 되게 많은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금방. 자, 여기 책에는 이렇게 써있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뭐가 있어야 된대. 이렇게 있어야 된대. 이 얘기를 거기 1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나는 열기 작업을 많이 해. 열기. 그럼 열기를 눌러놓으면 열기가 아예 떠. 처음부터. 누르면 열기가 되지. 이렇게. 열기 필요 없어. 그럼 다 뜨면 해제하면 빠져. 나는 인쇄 미리 보기 작업을 많이 해. 그럼 얘 눌러놔. 그럼 이거 보여. 필요 없으면 다시 누르면 빠지고. 저장 명령하고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는 거 이거. 얘들을 많이 쓰니까 여기다 3개를 꺼내 놓은 거고, 기타 명령 누르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ITQ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를 거의 안 써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2번 아까 제목줄이라고 했던 제목 표시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뭐야? 3번 파일이라는 글자를 누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요.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메뉴를 클릭하면 밑으로 리본이 뜨는데 길게 요 파일은 뜨면 화면이 바뀌면서 저장할래? 그만두고 나갈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되돌아가면 또 한 가지 ESC 누르면 돼. 뭐 하다가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ESC 누르면 빠져나가. 아까 1초의 여유, 0.5초의 여유 무조건 누르지 말고 딱 갖다 대면 뭐라고 뜨니까 이렇게 얘가 고급 필터구나. 얘는 뭐구나. 이렇게 메뉴가 설명이 뜨거든. 그리고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메뉴가 떴는데 안 할래. 그럼 ESC 누르면 되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셀들이, 요 셀들 A, B, C라는 셀들이 칸별로 있고 줄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A와 B 경계선을 이렇게 줄이세요, 넓히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A에다가 오른쪽 누르면 A라고 하는 전체 칸의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얼마로 바꿔라 그랬어요 아까? 1. 1이 뭐냐면 글자 개수예요. 숫자나 영문자 한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정도로만 펼쳐라 이거죠. 그리고 B에다 입력하는 거잖아요. B에다. A부터 입력 안 하고 B부터 입력했잖아요. 아까 여기 B부터 입력했단 말이야. A는 비워두고. 왜?
아니 A가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부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는데 아까 우리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어요. 테두리선. A 왼쪽에 보여요? 테두리선? 여기는 테두리선이 척척 보이는데 여기 A 왼쪽에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B부터 입력한 거야. B부터. 그럼 테두리 쫙 보이니까. 근데 A가 너무 넓으니까 얘를 줄여라 이거지. 얘를 줄여라 이거야. 저는요 A를요 전 개인적으로 0.5로 줄여요. 1도 아니고 1도 많아. 여기 A를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이제 완전 줄여놓고 나서 이제 B부터 입력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실제 업무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요 A, B, C, D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 머리글 칸이니까 열 머리글. 여기 행문자라고 돼. 열문자. 여기는 행숫자. 숫자. 우리 책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열 머리글, 행 머리글이라고 8번, 9번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 몰라도 돼. 여기 행이다.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여러분 드래그 하는 건 아시잖아요. 블럭 잡는 거요. 그렇죠? 그런 거 아시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드래그가 뭔데요? 그러면 이제 왕초보부터 가르쳐야지. 혹시 클릭은 아세요? 클릭은 알아요. 더블 클릭은 태어나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제 엑셀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부터 설명해야 되지만 다 아시잖아. 엑셀 충분히 다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트 1번이라고 적혀 있죠. 밑에 시트 1번. 이 시트 1번이 아니라 시트 2번, 시트 3번까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더하기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생기잖아.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생겼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생기냐? 255까지 생겨. 시트는 255개. 안 외우셔도 돼. 많이 생긴다. 우리 필기시험 안 보잖아요.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커말 자격증이나. 여기서는 이것도 알아야 돼. 255개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지. 그러면 그 시트 1번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뭐로 바꾼다? 제1작업. 밑에 시트 1번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또 옆에 있는 글자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제3작업 하고 이름을 고쳐놓아야 돼요. 이거 안 고치면 0점 처리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계속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